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 지중해,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 그 얽히고 설킨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문명이 충돌했던 곳이죠. 그리스 문명도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3~4천년경 북반구의 큰 강유역에서 최초의 인류 문명이 발생합니다. 이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과 접하며 지중해 동쪽 에게해 주변에서 청동기 문명이 생겨나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문명이 그리스 문명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스와 터키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에게해는 그리스의 영웅 테세우스의 아버지 아이게우스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에게해 남쪽에는 그리스 본토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는 크레타 섬이 있죠. 지금 제 앞에 보이는 바다는 에게해입니다. 지중해에서도 제일 동쪽 쪽에 그리스 앞에 있는 바다를 일컫는 말이죠. 이 크레타 섬은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한 4.5배 정도 되는 지중해에서는 5번째로 큰 섬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스에서는 제일 큰 섬이고요. 이 섬에서는 강 주변에서 농경사회를 형성하며 성장한 다른 고대 문명들과는 다르게 일찍부터 배를 타고 다니며 해상교역을 시작한 이점을 이용해 해상 문명이 탄생하는데요. 크레타 혹은 미노아, 미노스라 불리는 유럽 최초의 문명이죠. 특히 크레타는 전설적인 왕 미노스의 치세 때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정치, 군사, 예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 세력은 에게해 전역에 뻗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그 전설적인 미노아 문명의 정말 핵심이죠. 크노소스 궁전. 이곳에 미노스 왕의 궁전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곳입니다. 오늘날 크레타 문명을 미노아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미노스 왕 때 크레타 문명이 전성기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화려하죠? 이게 복원된 거라 그렇습니다. 진품은 박물관에 있고요. 근데 이게 3,500~600년 전 작품이에요. 3,500~600년 전에 이런 프레스코화가 어떻게 보면 이 미노스 왕의 궁전 전체를 뒤엎고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려했을까. 또한 이때부터 크레타는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동지중해의 교역을 거의 독점했습니다. 무역국가로서 축적한 엄청난 부와 인근 선진 문명과의 교류는 이 땅의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게 했는데요. 이 크레타 문명은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와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문명의 교차로에 존재했었죠. 발견된 문자만 해도 4가지나 돼요. 근데 그 문자에 대한 해석도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신비에 쌓여 있는 문명입니다. 4,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잠들어 있었던 크노소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들만 봐도 그 크기와 웅장함을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계단과 회랑, 통로 등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크노소스 궁전은 미로 건축의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 신화의 배경 장소로도 유명한데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곳은 신화와 역사가 한데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미노스 왕 자체가 신화적인 인물이에요. 아버지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 어머니는 페니키아의 공주인 에우로피아, 유럽의 이름을 부여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잘 알려진 신화가 아테네의 신화적인 건국자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기 위해서 크레타까지 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미노타우로스는 반인 반수의 괴물이죠. 그 괴물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레버린스, 미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신화의 현장입니다. 이 같은 미노스 왕의 신화에는 역사적 진실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너무나 크고 으리으리해서 안에서 길을 잃을 정도인 미로궁전, 아테네와 시칠리아까지 위력을 떨친 해양 강국으로의 면모 등은 당시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발달된 문명이 펼쳐지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곳이죠. 지금 이 크노소스 궁전 안에 미노스 왕의 왕자가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로 그의 총애를 받았던 미노스 왕. 왕자를 얻은 후 바다의 패자로 등극한 그는 공정한 통치자이자 뛰어난 입법자로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의자가 굉장히 작은데요. 이 역사에서 이 미노아 문명이 차지하는 비중과 미노스 왕의 그 이름에 비해서는 왕자 자체는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화려하고 풍요롭던 크레타 문명과 사뭇 다릅니다. 굉장히 묘한데요. 참 이런 신화적인 공간이라는 게 항상 그런 느낌을 주죠. 어마어마한 문명이었고 모든 역사책에 기록된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막상 발굴된 현장은 너무 소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하지만 신화가 역사로 발굴된 이곳이야말로 위대한 역사의 현장이죠. 크노소스 궁전에서 발굴된 벽화와 장신구 등 수많은 미노아 문명의 유물은 이라클리온 고고학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크노소스 궁전을 장식했던 화려한 프레스코화의 원본은 이들의 예술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크레타 문명은 도자기 제조술과 조각술도 뛰어났는데 특히 그리스 신화에 많이 등장하는 황소는 숭배의 대상으로 조각 작품의 주요 소재였습니다. 크레타인에게 황소는 제우스가 변신한 동물이자 포세이돈이 미노스에게 보내준 신성한 제물, 또한 반인반우의 괴물 미노타우루스이기도 했죠. 이 고도의 청동기 문명이 남긴 문자입니다. 원반 모양의 점토 양면에는 다양한 선형 문자가 기록돼 있지만 현재까지 전혀 해독되지 못한 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뱀을 든 여신, 이것도 참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거죠. 크레타 문명, 미노아 문명의 제일 중요한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제우스가 태어난 곳이자 그가 황소로 변장해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페를 납치해 갔다는 섬 크레타. 이집트, 아프리카, 소아시아와 그리스를 이어주던 이 문명의 교차로에서 그리스 문명의 원천, 나아가 서양 역사의 시작이 된 최초의 해양 문명이 탄생했던 것입니다.